이거 인쇄해줬니? 내가 안 해줬니? 안 해줬냐? 연결해줄게요. 저번 시간에 조합 공식 중에 요 그림 외워달라 했어. 요 식을 외워야 되는데 요 식이 그림으로 외우는 게 좀 편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 그림과 연결돼서 제목은 이항계수입니다. 제목은 이항계수고, 우리가 일단은 조합에서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면 이건 했구나. 이거 뽑고 뽑는다 했지? 뽑고 뽑는다 두 종류 했습니다. 했고, 이항계수에서 일단은 그 전에 NCR하고 NCP하고 NCQ가 같아요. 요 말은 P하고 Q가 같다. 인정되죠? 단 PQ는 0부터 n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PQ가 같다는 조건에서 뭔가 답이 나올 수 있어. 그러지? 그런데 그 범위가 여기 있는 PQ가 0부터 n 사이에 들어간 놈만 답을 찾아줘야 돼. 무조건 쓰는 게 아니야. 알겠죠? 또는 P 플러스 Q가 어째야 돼? n이 돼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0부터 PQ가 n까지만 우리는 골라줘야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식을 너희들이 아는데, 보통 요거는 아는데 풀어. 이 조건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항 계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항 정리가 있어. 이항 정리의 계수 이런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A 플러스 B라는 두 개의 항을 n제곱을 정리를 했다 이거지.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정리했을 때 그때의 계수가 어떻게 되냐 해서 이항 계수라고 이름 붙여놓고. 알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 플러스 B의 1제곱이 있고 A 플러스 B의 2제곱이 있고 A 플러스 B의 3제곱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겠지? 거기에 있는 계수들만 적으면 뭐 앞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1, 2,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 3, 3,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요놈과 같아진다.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다 이 말이지. 그럼 이해됩니까? 됐지? 얘를 식으로 적으면 우리는 이거는 직접 전개를 해본 계수고, 계수로 문자로 적으면 얘가 이런 식이 된다고. 얘가 이 1이 어떻게 되냐면 3C 0이야. 3C 0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요놈은 A 세제곱이라는 소리거든. B를 기준으로 적었다는 소리야. 가로 3개 중에서 B를 3개 중에서 B를 0개 골랐다 이 소리가 돼요. 물론 A를 3개 골랐다 해서 3으로 적어도 되는데 순서상 0부터 가는 게 좀 편하니까 0을 적은 거야. 상관은 없어. 3C0, 요놈이 3C1, 요놈이 3C2, 요놈이 3C3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되냐면 4C0, 4C1, 4C2, 4C3, 4C4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안에 보긴 했는데 B의 4제곱. 왜 계수가 되겠다고. 1, 4, 6, 4, 1 이렇게 떨어진다고. 됐니? A 플러스 B의 5제곱은 5C0, 5C1, 5C2, 5C3, 5C4, 5C5 이렇게 된다고. 빨리 되니?
이 이항 정리의 요 틀을 조금 이론적으로 공부하려면 얘보다는 한 두세 개 정도 더 적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까지만 적을 거야. 알겠어요? 계속 적다 보면 여기에 어떠한 룰이 있다는 거지. 어떤 룰이 있냐면 이러한 역삼각형 형태가 어떠한 공식 형태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 말이고, 두 개를 더하면 이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야지 여기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내 말했지. 그러겠지? 앞에 수가 이렇게 한 줄 같고 그 다음 줄은 얘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요 사선이 시계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거의 뒤쪽이 같다 이거지. 얘는 한 단계 턴이고. 그러면 공식을 요 놈을 기준으로 써도 되고 요 놈을 기준으로 써도 되고 외울 수 있다고 했지. 알겠어요? 얼른 그림을 역삼각 그려가지고 채워가지고 형태가 맞는지 뭔 계수가 잘못됐는지 위치적인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서현이 지금 눈이 잠이 와가지고 다음 얘를 다 더하면 4C0부터 얘를 다 더하면 4C0부터 4C4까지 다 더하면 개수들의 총합이 되는 거지. 개수들의 총합은 요놈의 개수들의 총합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 A에다 1 넣고 B에다 1을 넣었지. 그럼 개수들 총합이 나오잖아. 다시 말해서 요놈의 개수들 총합은 얼마가 되냐면 얘네 총합은 2의 4제곱이 됩니다. 4C0부터 4C4까지 하면 2의 4제곱이 돼. 됐니? 여기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NC0 플러스 NC1 플러스 땡땡땡 해가지고 NCN까지 가면 2의 N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간접적으로 나올 거야. 알았니? 대놓고 직접적으로는 안 나올 거고 간접적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통 N은 우리한테는 한 10 정도 나올 거야. 10. 뭐 30 정도 나와버리면 우리 계산을 못 할 거고, 그러면 이 공식을 알아라는 소리밖에 안 돼. 알겠지? 한 10 정도 나오면서 10개 중에 0개를 선택했다는 의미, 10개 중에 1개를 선택했다는 의미로 문장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공식을 유도할 거야.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가 뭐냐면 NC 항상 출발이 0부터 출발한다는 소리야. 얘가 지워질 수가 있다 이 소리야. NC 1부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NC 0부터 NC n까지, 다시 말해서 NC 0하고 NC n이 똑같습니다. 0부터 n번까지 가야 이 공식이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많이 나오는 식이 이런 식이 또 나온다. 얘는 문자를 안 쓰고 식으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나와. 2C0, 3C1, 4C2, 5C3, 6C4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EC0은 어디냐면 EC0은 요놈이야. EC0, EC0, 3C1, 4C, 5C3, 6C4 이렇게 떨어진다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음에 이쪽으로 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풀란 소리냐면 얘랑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 2C0이랑 3C0이 같아. 그러면 요놈 두 개 더란 소리는 요놈 두 개 더란 소리 똑같겠지. 얘 두 개를 더하면 어디로 가? 역삼각형 얘로 간단 말이에요. 얘랑. 그러면 요놈을 더하란 말은 요놈을 더하란 소리가 돼. 그럼 요놈으로 간다 이거지. 다시 요놈 더하란 말은 요놈 더하란 말은 똑같아서 그 밑으로 간다 이거지. 요렇게. 그럼 그 다음까지 더하면 그 다음 결과가 요놈이 나온다. 요렇게 가면 요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고 외워두는 게 편하다.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쓸 수는 있어. 쓸 수는 있는데 뭐 땡땡땡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겠지.
이게 이제 땡땡땡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야, 땡땡땡. 그럼 현재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니까 뭐 12C, 10 요러고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진다 했지. 이렇게. 다음 줄에 여기 뒤쪽 라인이 똑같아요. 다음 줄에 뒤쪽 라인이 똑같아. 다시 말해서 13C, 10하고 똑같은 결과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걸 한번 써봐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단 조심할 점 뭐라 해서 0부터 가야 된다는 사실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좋다. 하나 더 가볼게요.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느낌 좀 더 쉬워 보이는 느낌은 있죠? 식 자체가 일관성 있어? 일관성 있어?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얘하고 얘가 같아요. 얘하고 얘가 같아요. 그 다음에 6C, 5C2하고 얘랑 같아요. 그림에서 보면 2C2는 여기야. 2C2는 요거야. 2C, 3C 요렇게 가는 거네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놈과 요놈이 같고 두 개 더하면 요놈이고 두 개 더하면 요놈이고 두 개 더하면 요놈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 어디로 가냐면 요놈은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됐어요? 12C2까지 가면 13C3으로 간다고요. 됐니?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맞지? 원래는 같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떨어진다. 얘는 틀릴 일이 없어. 왜냐면 2C2부터 간다는 것이 룰이 정해졌으니까. 2C2부터 12C까지는 어떤 규칙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은 이거 이제 요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우리한테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0C 1 더하기 10C 3 더하기 10C 5 더하기 10C 7 더하기 10C 9 어떤 룰인지는 알겠지? 10C 0부터 10C 10까지가 세트일 건데 홀수만 나왔어. 홀수만 나왔어. 여기에 있는 수를 하나 적어볼게요. 내가 아무거나 하나 적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1, 4, 6, 4, 1이야. 그럼 여기가 1, 5, 10, 15, 1이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그 중에서 홀수만 골라줬다 이 말이지. 내가 홀수만 구해줬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 됐지? 얘랑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얘랑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얘랑 똑같지? 얘랑 똑같지? 이게 똑같은 세트에 하나씩 골라준 개념이 되네? 그러겠지? 그럼 요 말은 그놈의 절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몇 제곱이었어? 다 더하면 2의 10제곱이었지? 얘는 절반씩 돼서 2의 9제곱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짝수번을 더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네. 절반. 여기까지 됩니까? 이해됐어? 흐름 이해됐어? 1, 4, 6, 4, 1이야. 홀수 번, 짝수 번째 더해도 8. 홀수 번째 더해도 8. 얘는 룰이 안 맞는데요? 안 맞아 지금. 요놈이 같고 요놈이 같아. 달라해. 아까 개념은 달라해. 단 똑같은 결과가 떨어진다고. 짝수 번, 홀수 번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리고 얘랑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돼 있잖아. 절반 자르면 어떻게 돼? 절반이 되고 절반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문제야, 얘가.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데 얘는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돼.
개수가 맞아 떨어진 것은 이건 돼. 근데 개수가 안 떨어진 것은 반 잘라줘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한테 적당한 문제는 그래서 너희들이 계산하기는 좀 힘들고 직접 계산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고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와. 한 4개, 4개 정도 되니까 아마 한 5C, 8C, 10C 이 정도 나올 거라고. 계산할 수 있을 정도에. 룰이 어떻게 되냐면 10C, 10은 개수가 몇 개야? 10C 0부터 가잖아. 10C 0부터 10C 10까지 가니까 홀수계야. 가운데 놈을 잘라줘야 돼. 됐니? 9C는 10개니까 안 잘라줘도 되겠지. 다시 말해서 9C 0부터 9C 1 더하기 절반이 누구냐면 9C 4까지 가면 5개야. 요 놈이 절반이라고. 2의 9제곱의 절반, 2의 8제곱. 9C 절반은 나머지는 9C 5부터 9C 6, 9C 9까지 가면 또 절반이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10C 0, 10C 1 이렇게 가면 전 가운데가 5번입니다. 5번. 0, 1, 2, 3, 4 5개, 6, 7, 8, 9, 10 5개. 5번이니까 10C 4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10C 5는 절반만 줘야 돼요. 그래야 2의 9제곱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반을 이쪽으로 줘야 돼. 너희들이 딱 조심할 점은 이거야. 반땅을 딱 하면 절반을 기준으로 나누면 절반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나온다가 아니라 나오게 되면 알고 있는 사람이 빨리 풀 거야. 알고 있는 사람이 빨리 풀 거라고 해. 됐니? 한 문제 정도는 자, 언급할 수는 있다. 적당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풀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룰이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 룰이 되겠어요. 얘는 이항계수의 합은 얘는 나오기 좀 그러고 요거는 위에 거는 다른 거야. 요건 나와. 요건 잘 나와. 요거에 요렇게 더하면 요렇게 꺾입니다. 요렇게 더하면 요렇게 꺾어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오래 간다 이거지. 그것은 뭐야? 얘랑 얘랑 같아서 2개 더하면 요놈이고 2개 더하면 요놈이고 2개 더하면 요놈이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꽤 많이 나오고, 이 문제는 이 표현을 써라가 나와. 이 표현을 써라. 객관식으로 써놔. 계산도 그렇게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걸 계산하는 게 낫겠지. 근데 문제는 요놈을 계산하는 게 시간이 걸려. 이걸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보통은 이걸 계산하라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이 표현을 써라 이거지.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내가 답을 썼는데 답이 없어. 내가 답을 썼는데 답이 없어.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야. 합이 연으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나왔을 거니까. 그리고 얘는 총합에 대한 얘기인데, 총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절반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 이 말이야. 알겠니? 요것이 이제 요 놈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부르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연습을 하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요놈 역삼각형 판단할 수 있고, 요놈의 합, 그 다음에 요거의 합이 요렇게 된다는 건 연습시킬 수 있다. 알겠니? 한번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냐면, 수로 적으면 안 돼. 수로 적으면 안 보여. 어차피 수로 적으면 이것들이 1, 4, 6, 4, 1, 1, 5, 10, 15, 1 이렇게 적을 거니까 1, 6, 15, 20, 15, 6 이렇게 적을 거니까 의미가 없고, 얘를 C로 적어야 돼. 조합으로. 그래야 조합의 특징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한번은 적어보세요. 한번 좀 A4 한 장에다가 한 7 정도까지 적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 더하면 요것이 나온다. 요 연습까지 해놓으면 되겠다 이거지. 알겠니? 페이지는 인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저번에 여기까지 하다가
넘어갔네요. 요거는 22번은 넘어갔네. 언급을 하긴 했나? 요거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자, 37번 같은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어요. 느낌상 딱 봤을 때 10개의 정사각형이 두 열로 이루고 있습니다. A를 포함한 5개의 서로 다른 색을 모두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 중 5개의 정사각형 칠합니다. 색칠된 정사각형은 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A는 2열의 정사각형 칠한다. A는 2열에다 칠한다. 방법이 없어. A 여기다 한번 해보고 넣어보고 여기다 넣어보고 여기다 넣어봐라 이 말이 된 거야. 각각을 세라 이거지. 단 우리는 경우의 수를 일일이 셀 때는 A가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는 대칭이 되잖아. 그래서 두 번은 세보면 된다 되겠지. 여기는 곱하기 1을 할 거고 얘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요놈은 곱하기 1을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요놈은 그림을 더 그려가지고 일일이 한번 써봐라 이런 소리가 돼. 이 룰에 따라서 A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안 들어갈 거고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 안 들어가고 됐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 여기도 넷 중에 2개밖에 못 들어가네.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니까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네. 이 자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A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못 들어가고 여기는 못 들어가고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여기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얘 넷 중에 2개 들어가야 되고 1, 2, 3 하나 두 가지 얘는 하나 둘 세 가지 이 두 가지 세 가지니까 6가지 되니?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서 6가지 곱하기 4팩 할 거야. 이해되니? 색깔의 순서를 정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2는 요거고 여기 자리에 이렇게 일일이 써야 되는 문제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써야 되는 문제. 우리한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일일이 이렇게 해봐라 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수학적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일일이 써서 푸는 문제들. 됐습니까? 어떨 때 일일이 써야 되냐면 조건이 우리의 주어진 조건이 2개까지는 원래는 그냥 풀 수 있어요. 네? 2개까지는 할 수 있고 2개 이상에 대해서는 써줘야 돼. 2개까지는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풀 수 있다는데 잘 못 풀 수도 있잖아. 그럼 일일이 써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되니? 조건 3개부터는 일일이 쓰는 게 더 빠릅니다. 3개 이상에 대한 조건은 일일이 써라 이거지. 3개 이상부터는 왜냐면 3개의 조건을 한꺼번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2개는 할 수 있거든. 2개는 하나의 조건을 먼저 집어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 보여. 근데 3개를 오버랩 시키는 건 쉽지가 않다고. 일일이 써라는 문제야. 이 조건이 까다로운 문제는 경우의 수가 훨씬 적어집니다 원래. 그럴 거 아니야. 조건을 거르다 보면 문제가 적어져. 그럼 일일이 쓰면 몇 번 안 써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니? 됐어요? 문제 보다 보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요건 설명했어요. 모두 자연수인 거. P. 음야인 정수인 거. P는 어떻게 됐어? 10개를 잘라라겠지? 잘라 기억나니? 네 토막으로 잘라. 그래서 9C 3이 된다고 했어요. Q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얘를 다 뭘로 만들어? 1로 만들어라 했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 14 이래 되겠지? 됐지? 그럼 이해 됩니까? 그러면 13C 3으로 풀 수 있다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서 요거를 개념을 설명을 했을 거야. 여기 설명이 돼 있어.
여기에 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얘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니까 실상 이놈은 문제 조합을, 문제 스타일을 아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몇 개 A씨만 지금 들어준 거야. 자, 지금 설명하자는 것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사고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렇습니다. 뭐 7을 하겠습니다. A는 다 0부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자,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가 7개가 놓여 있습니다. 자, 7개를 놓을 거야.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얘를 도막을 냈잖아. 도막을 4명한테 줄라니까 4토막을 하니까 칼질 3번 했다 이런 생각이 되겠지. 됐습니까? 얘는 도막을 놓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사탕을 7개 깔아놨어. 알겠니? 됐어? 그래서 내가 3명한테 7개를 나눠 주려고 그래서 룰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요거 막대기를 2개를 놨어. 막대기를 2개 놓을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어떤 룰을 갖고 있냐면 제일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막대기까지는 A가 가져가고 두 번째 막대기하고 세 번째 막대기 사이에서는 B가 가져가고 두 번째 막대기 오른쪽은 C가 가져가라고 내가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어떤 룰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를 두 막대기를 여기다가 놓으면 돼. 근데 어떤 룰을 갖고 놓을 거냐면 0개니까 하나도 안 가져갈 수 있어. 여기다 놓을 수 있어. 막대기를 여기다 놓을 수 있어. 됐니? 근데 어떻게 놓을 수도 있냐면 막대기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되니? 그럼 요놈이 A가 가져가고 요놈은 B가 가져가고 요놈이 C가 가져가는 거라고. 그럼 이해되니? 그럼 여기다가 뭐만 했다고? 내가 막대기만 이렇게 하나씩 놨다 이거지. 그럼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만 더 걸어 놓으면 하나를 더 그려 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 이거지. 이건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만 적어 놓은 거야.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동그라미하고 막대기밖에 없네. 동그라미 막대기를 나열한 느낌이잖아. 그러지? 두 종류 나열은 뭐야? 조합입니다. 두 종류 나열은 조합이야. 그러면 1타적으로 원래 얘를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풀었었어? 일식 줘가지고 두 도막으로 세 도막으로 나눴지. 굿시 맞니? 일식 줘가지고 10이 됐고 세 도막으로 나눠야 되니까 굿시 2였다고. 이런 생각으로 풀었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풀면 여기에 있는 총 얘들은 몇 가지가 되냐면 총 9개인데 그 중에 2개를 선택했다. 7개를 선택했다. 9칸 중에 2개만 선택했다. 9개 중에 7개를 선택했다. 두 종류의 나열은 조합이라 이거. 똑같은 결과가 떨어져야 된다 이거지. 이러한 이론도 있는 거라고 지금. 됐습니까? 선생님이 근데 위에 걸 설명한 이유는 이 룰이 어떤 룰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얘네들 룰이 다 다를 수가 있지. 룰이 다 다를 수 있잖아. 다른 것은 다 일로 맞추는 게 편할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한테 저 편한 것이 1이라고 해. 근데 0으로 맞춰도 이제 가능은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자, 흰색 3개, 검은색 4개, 모양계 7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7개의 블럭을 막대기를 만드는 방법을 구하시오. 같은 색 블럭끼는 구별이 안 되고 회전하면 같은 걸 본다 이거지. 그렇지? 내가 막대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돌렸어. 이런 거야. 많으니까 간단하게 3개짜리 해볼게요. 선생님은 흑백은 항상 동그라미 X로 써. 동그라미 X. 흰색, 검은색 이런 소리겠지. 그러면 검은색, 흰색 돌리면 어떻게 되냐? 검은색, 흰색 돌리면 흰색, 검은색이 되잖아. 얘랑 얘랑은 어쩐다? 같다가 돼. 실제로는 몇 가지인데? 2가지인데 실제 나열은 2가지인데 한 가지로만 사용하겠다 이 말이잖아. 인정되니? 하나 더 해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동그라미 검 흰 얘랑은 실제로는 다르단 말이야 나열로 보면. 근데 얘를 돌리면 어째? 똑같아졌다 이 말이 되겠지. 까지 되니? 흰색 검은색 흰색 얘를 돌려볼게요. 돌려봤더니 흰색 검은색 흰색 어쩌니? 원래 똑같잖아. 그럼 경우의 수에서 얘가 나오면 얘는 안 나오겠지. 실제 나열에는 얘하고 얘는 다른 경우인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같은 경우는 보겠다 이 말이잖아. 그럼 우리는 대칭적인 놈은 한 가지만 보겠고 양쪽이 대칭이 아니라 똑같게 모양이 나오면 이런 모양은 원래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이게 돌려서 그렸더니 원래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리진 않겠지. 그래서 이러한 놈과 이러한 놈을 분리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 놈이 대칭이고 이 놈이 비대칭이야. 이 비대칭이 하는 애들은 2개가 하나가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비대칭이라는 놈의 절반이 되고 대칭한 놈을 더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비대칭은 원래 2개가 하나가 될 거고 원래 대칭인 놈은 하나밖에 없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총 개수를 세 가지고 대칭과 비대칭을 개수를 세줘야 되는데 누가 더 쉬워? 대칭이 더 개수가 쉽습니다. 일단 총 개수는 7C3이야. 7C3 35가지. C 나오면 우리 이제 외웁니다. 하나씩 외워. 머릿속으로 암산할 수 있게. 7C3, 765, 321에서 0, 35. 2는 무조건 외워줘야 되고 3은 외울 수 있으면 외우더라. 그 다음 수부터 못 외워. 알았어? 2는 무조건 그냥 쓸 수 있고 3까지는 하면서 외우라고. 어느 정도는. 큰 수가 나오면 어차피 못 외울 거니까. 됐어요? 대칭인 놈은 지금 검정색이 4개고 흰색이 3개니까 정 가운데는 흰색이 나오겠지. 나오겠지. 흰색이 나올 거고 오른쪽 3개, 왼쪽 3개, 오른쪽 3개인데 오른쪽 3개는 볼 필요가 없겠지. 대칭 쪽으로 갈 거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검은색 2개랑 흰색 1개가 들어가겠지.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밖에 없네요. 3가지. 그래서 대칭이 몇 가지? 대칭이 3가지. 비대칭이 32가지. 결론적으로 비대칭은 절반만 쓸 거고 대칭은 그대로 가겠다 이 말이 되겠죠. 왜 되니? 비대칭이 절반, 대칭적인 생각해라 이거지. 이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이 문제가 이제 개념에서는 빠졌어요.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일일이 써봐라 이런 의미야. 사고적인 부분이야. 이게 이론이 있었는데 이론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남아 있는 거야. 그나마. 알겠죠? 실제로 너희들한테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써봐라. 그래서 이러한 식을 한번 유도해봐라 이런 의미다. 알겠니? 알면 좀 편하겠지.
8명의 씨름 선수 대진표 토너먼트 실력 차가 있어. 실력 시합에서는 언제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실력이 5인 사람이 결승전에 도착을 하면 당연히 5위가 올라가려면 1, 2, 3, 4등하고는 조가 달라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1, 2, 3, 4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5가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되니? 됐어? 대진표 짜는 방법은 여기가 5, 6, 7, 8이 들어갔단 소리잖아. 대진표 짜는 방법은 1, 2, 3, 4만 여기다 배치하면 되고 5, 6, 7번만 여기다 배치하면 그게 대진표 짜는 방법이겠지. 대진표 1, 2, 3, 4를 여기 넣었어. 넣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조합으로 풀 겁니다. 조합을 요놈을 분할 분배라고 불러요. 뭔 말이냐면 이 대진표의 특징은 뭐냐면 대진표의 특징은 여기 그림하고 여기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고. 그러면 1이 여기 들어가면 2가 여기 들어갔단 말이지. 2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간 것이 어째? 똑같은 거야. 나는 이 첫 경기에 1번, 2번이 붙어. 얘는 달라. 얘는 부전승 올라간 그림이라고. 이 그림하고 요 그림은 다르다고. 여기 들어가는 경우와 여기 들어가는 경우 달라. 알겠지? 근데 여기나 똑같아. 내가 여기에 1, 2가 들어가나 여기가 1, 2가 들어가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어차피 내가 2번하고 붙고 옆에 있는 그룹하고 이긴 놈끼리 붙는다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분할을 할 거야. 4개를 두 팀으로 분할만 할 거라고. 분할하는 방법은 4개 중에 2개 골랐어. 2개 중에 2개 골라야 됩니다. 4개를 2개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4개를 4개 중에 2개를 골랐고 남는 거 2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개수가 똑같으면 중복이 발생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개를 2개로 쪼개기만 할 거라고. 왜? 상대를 골라줘야 된다고. 그럼 내가 고르다 보면 2개를 골랐어. 1, 2, 1, 3, 1, 4, 2, 3, 2, 4, 3, 4 이렇게 골랐겠지. 근데 나머지 조를 봤더니 나머지 조가 3, 4 이렇게 봤더니 이 말은 1, 2가 붙고 3, 4가 붙는다는 소리잖아. 저 뒤에 봤더니 이렇게 있어. 3, 4가 붙고 1, 2가 붙어. 똑같은 것이 2개 발생하더라 이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서 그래. 개수가 다르면 다릅니다. 여가 하나고 여가 3개면 여가 하나하고 3개면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이 그룹하고 같은 그룹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2개니까 같은 그룹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2가 이렇게 있으면 어째?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되니? 이런 경우는 6C2, 4C2, 2C2, 2니까 이러면 3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알겠니? 이것도 교육과정에서는 최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낼 수도 있지 않냐 싶어서 알려주는 거야. 꽤 중요한 이론이야 이거는. 꽤 중요한 이론이고 나중에 계속 나올 거니까 알아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왼쪽 나누는 방법이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6이고 2니까 3가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러면 답은 몇 가지가 돼? 3가지의 제곱 9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요놈을 나누는 방법이 3가지. 요놈 나누는 방법이 3가지. 1, 2, 3, 4가 지정됐으니까 5, 6, 7, 8 이거 됐습니까? 요런 방법이 있고 얘를 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순열로 푸는 방법은 이러한 논리야. 내가 1, 2, 3, 4를 순열로 푸는 방법은 요놈을 이 문제 말고 그냥 이 문제로 풀어줄게요. 그냥 8개를 여기다가 나는 배치를 시키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좀 편하냐면 어렸을 때 본 이게 모빌 같은 모양이거든. 모빌 알아? 동규 아냐? 모빌 알아? 모빌.
모르냐? 어렸을 때 누워만 있으니까 눈 운동을 시켜주려고 천장에 매달리는 것이 모빌이야. 요렇게 생겼어. 알아 몰라. 여자애들은 알잖아. 모빌을 모른단 말이야.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모빌이야 이렇게. 몰라? 이런 씨. 천장에 이런 모양을 매달았다 생각을 해나 봐.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엄마가 여기 와가지고 이놈을 돌려놨어. 여기를 돌려놨다고. 내 얘기는 인지를 해 못해. 못하겠지. 여기 색깔이 똑같은데니까. 색깔이 다르면 1, 2, 3, 4라 써놨어. 그럼 여놈이 바뀌어. 이 일로 바뀌어. 바뀌었네 생각하겠지. 근데 바뀐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바뀌면 모른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면 또 모르겠지. 이렇게 바뀌면 또 모르겠지. 이 중복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실제로 순열을 풀면은 이놈을 전체 8개니까 8팩을 넣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 자리 바꿈이야. 각각 2가지씩이잖아. 그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2가 7개만큼 중복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풀라 이 말이야. 알겠니? 얘를 위에 있는 분할 분배를 풀면 우선적으로 8개를 4개로 쪼갰습니다. 8C4, 4C4. 이건 룰이 없을 때 200분의 1. 첫 번째 한 거야. 8C4, 4C4, 200분의 1. 그리고 이쪽 4개를 4C, 2C, 200분의 1을 왼쪽 오른쪽 하겠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지. 알겠니? 이걸 알려준 이유는 이게 정형일 때는 이게 쉬운데 비정형일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이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일이 어떤 룰이 규칙이 있으면 요걸 써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 2가지는 기억을 해라 이거지. 단순 문제로 나올 거니까. 다음은 50번은 지금 뭐냐면 번호에서 출발하여 이후단 사각형으로 옮겨 다니면서 옮겨 다니는 경우의 수. 모든 사각형을 한 번씩 가야 돼요. 이렇게 가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1에서 가면 이런 식으로 가라 이거지. 한 번에 끝까지 다 가라 이거지. 그러겠지? 끝까지 가라겠는데 내가 하나 가봤더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이거지. 이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그럼 끝까지 못 가겠지. 이건 안 된다 이거지. 알겠니? 얘는 이런 문제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그려봐야 돼. 근데 어떤 그림의 느낌이냐면 선을 떼지 않고 계속 기우단 놈을 옮겨가지고 모든 칸을 다 칠해야 되는 한붓 그리기 느낌이야. 한붓 그리기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일일이 다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몇 번만 해보면 돼? 몇 번 해보겠냐? 출발점에 몇 번? 몇 번 해봐야 돼? 9번 할 수는 없잖아. 몇 번 해봐야 돼? 3번만 하면 됩니다. 3번, 1번, 2번, 3번이야. 3번만 해보면 된다고. 알겠어? 여기는 4가지 곱하기 4, 여기도 4가지 곱하기 4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림을 지금 일단 3개를 그려야겠지. 거기에 또 파생이 되겠지. 이 그림은 그림을 3개지만은 느낌상은 2배 이상 가야 돼. 6개 이상 그려야 되냐 싶어. 알겠니? 그래서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출발했는데 다 갈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씩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고 곱하기 4를 적을 거야. 알겠니? 그리고 왼쪽 오른쪽 돌 거니까 다시 곱하기 2가 되겠네. 8가지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8가지. 자, 왼쪽 위에서 출발해서 일단 곱하기 4 1379에 1379 4가지. 다시 곱하기 2는 오른쪽으로 돌 거냐 아래로 돌 거냐 곱하기 2 해서
그 다음에 2에서 지금 갈림길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지. 전혀 다른 느낌이니까. 됐니? 자, 5로 갔습니다. 5로 가면 8로 가면 안 되고 6으로 가도 안 되고 4로 갈 수밖에 없네. 한 가지가 나왔어요. 자, 어디로 갔어? 3까지 갔어요. 그러면 무조건 6으로 가겠지. 6에서는 지금 5로 갈 수도 있고 9로 갈 수도 있네요. 그림이 또 달라졌어요. 자, 5로 갔어요. 5로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면 끝났어. 안 돼. 여기 못 가. 그래서 무조건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한 가지. 이렇게까지 왔어. 이렇게까지 오면 무조건 8번으로 가야 되고 8번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5로 갈 수도 있고 7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네. 오, 여기가 두 가지. 여기까지 되니? 마지막으로 2에서 출발합니다. 2에서 출발할 거야. 2는 일단 1, 3은 똑같으니까 2에서 가서 1, 3은 똑같으니까 일단 놔두고 5부터 가볼게요. 5로 가면 4 안돼, 6 안돼, 8 안돼. 다 안되네. 2 갈 수는 없네. 그래서 2에서는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곱하기 2를 쓰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1이 갔으니까 무조건 내려가겠네. 그러면 이제 5하고 7이 있으니까 그림이 또 두 개가 있어야겠네. 5로 갔다 7로 갔다. 5로 가면 안돼, 안돼, 안돼. 이 그림이 없네. 이 그림이 없으니까 요거만 있네. 8로 무조건 갔다가 8로 가서 5로 가면 안돼, 9로 가도 안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없네. 안되겠네.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4 곱하기 2고 얘는 4 곱하기 2에 곱하기 4니까 40까지가 나왔다 이 말이지. 어떻게 단소리야? 일일이 그렸다 이 말이가 되겠어요. 되니? 따로 방법이 없어. 수학적 내용도 없고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밖에 없는 거라고 해. 단 여기서 딱 수학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곱하기 형태가 나오는 것만 우린 축소시키겠다 이 말이야. 중복이 발생하면, 대칭이 발생하면 똑같은 경우라면 한 번만 세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왜 뒤에 질문이 없어? 질문 안 한 거겠지 폼이. 다음. 자, 우리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야. 실제 문장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여기서 도대체 어떤 수학적 내용이 숨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겠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일단 해볼 수밖에 없어. 100번을 해보다가 여기에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다 이 말이지. 그럼 이해되니? 처음에는 개수를 세다가 수학적 내용이 더미는 어떤 뭐 C나 P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잖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 문장을 읽어보면서, 왜냐면 이런 유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이론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내야 돼. 그런 게 어렵다는 거지.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 문제가 약간씩 다르면서 있을 거라고. 그럼 거기에서 내가 판단할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해. 상자 속에 1, 2, 3, 4, 5가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한 장을 뽑아서 탁자 위에 놓습니다. 두 번째 뽑은 카드부터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한 장씩 뽑아서 카드를 배열을 합니다. 새로 뽑은 카드의 숫자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맨 오른쪽 카드. 첫 번째 놨으면 맨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 카드보다 크면 숫자가 크면 숫자를 버리네. 크면 버려. 그래서 작으면 버려. 똑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1, 2, 3, 4, 5나 5, 4, 3, 2 이랑 똑같은 말이야.
크면 버려, 작으면 버려.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원래. 알겠니? 그럼 밑에는 이제 크면 버린다 했으면 밑에는 작으면이란 말이 나오겠지. 새로 뽑은 카드 숫자가 탁자에 놓여있는 맨 오른쪽 숫자보다 작으면 그 카드를 탁자에 펼쳐진 카드의 오른쪽에 놓는다고. 이제 새로 생긴 룰이 발생한 거라고. 이해되니? 이게 크면 버리고 작으면 놓는다 이 말이지. 그러지? 그럼 숫자 카드는 뭐만 있어? 뭐만 있어? 내림으로만 있겠지. 크면 버리고 작으면 놓는다 했으니까 내려가는 순서밖에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해되니? 숫자를 내가 카드를 5장을 안 놓을 수도 있고 처음에 1이 나왔으면 더 이상 놓을 수 있는 게 없어. 내림으로만 돼 있다고. 내림으로만.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서? 내림으로 돼 있는데 한 장을 놨을 때 내림으로 될 수 있는 것은 1밖에 없는 거라고. 몇 가지 이해되니? 2장을 놨을 때 내림은 뭐가 있어? 2일 2일 가능하겠지. 2장은 2일 가능하겠지. 3일 가능하냐? 3일? 3일? 어떻게 하면 3일이 나오지? 첫 번째 3 나오고 넣고 두 번째 1일로 오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라고. 이해되니? 2일 가능하고 3일 가능하잖아. 4일 가능하고 5일 가능하다 이거지. 어떤 느낌이나 알겠니? 됐어? 3장이면 돼. 3장. 3장. 3, 2, 1은 가능하겠지. 3, 2, 1 가능하겠지. 그러겠지? 몇 가지 이해되니? 무조건 1은 오른쪽 끝이네. 오른쪽 1은 오른쪽 끝이잖아. 이해되니? 1 나오면 끝났으니까. 알겠니? 그러면 1은 무조건 오른쪽 끝이고 왼쪽 카드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되네.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그러면 이런 룰이 된다고 이제. 1은 오른쪽에 나니까 1이 있고 여기에 개수가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0개는 뭐 할 게 없으니까 한 가지고. 1개는 어떻게 돼? 골라준다 이 말이 되겠지. 2개는 어떻게 되니? 2개, 3, 2는 되겠고. 4, 3은 돼, 안 돼? 4, 3 되겠지. 4, 2도 되겠고. 대신 2, 4는 아니야. 2, 4는 안 되지. 4, 2만 되겠지. 다시 말해서 2개를 골라주면 순서대로 들어가겠다 이거지. 끝났네 그러면. 4시 3이고 여기가 4시 4니까. 어? 14641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네. 1은 무조건 여기니까 4개 중에 0개 골라졌어, 1개 골라졌어, 2개 골라졌어, 3개 골라졌어, 4개 골라졌어. 4시 0부터 4시 4까지. 얘 4제곱 이렇게 숨겨서 나올 거다는 거야. C를 적었더니 이렇게 된다고 해. 이렇게 숨겨져서 나온다고 해. 4시 0부터 4시 4까지. 이게 4제곱입니다. 다 더하면 뭐 여기 질문 없어? 몇 번? 7번? 일일이 쓰는 거야. 그런 쓰는 방법이 없어. 몇 번? 60번. 8번 너는? 60. 알았어. 8번. 8번 저번에 수업 시간에 했어. 어떤 거야? 한 건 아니고 얘를 몇 개를 쪼갤 거야? 하나, 둘, 세 개를 쪼갤 거야. 선생님 2개는 했어.
P는 안 했구나. C만 했구나. 요거잖아. 요거. 요거라고 요거. n명 중 특정 A가 포함될 때, 포함 안 될 때. 특정 A, B가 포함될 때, 안 될 때. 그거는 특정 A, B가 포함될 때, 안 될 때예요. 대신 순서가 있는 거라고. 했네, 이거 두 개. 두 개 있으면 이제 3명 돼봐야지. 3명일 때는 어떻게 돼? A, B 둘 다 들어갈 때 A만 B는 안 들어가고 이게 곱하기 2가 되겠고 둘 다 안 들어갈 때 생각해가지고 자리 배치부터 해주는 거야. A, B 자리 배치부터. A 자리 배치부터 해준다고. 나머지 애들이 나머지 자리에 들어간다. 빠졌으니까 나머지 애들 중에서 모두 R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해서 3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머릿속으로 문장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좋다. 9번 뭐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냐면 11의 배수에 대한 판정법에 대한 얘기만 할 줄 아면 돼. 11의 배수 판정법은 ACE 얘를 보통 우리가 홀수 번째 자리라고 불러. 자리 좀 애매한 말은 한데 1의 자리부터 간다 하면 홀짝이 되거든. 그러면 홀 짝을 부호가 달리 시켜가지고 그거의 차이가 11의 배수가 되면 11의 배수가 된다는 판정법입니다. 알겠니? 9의 배수 판정법은 다 더하면 9의 배수가 되면 되잖아. 11의 배수 판정법은 홀짝의 합이 그렇게 되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요 수를 홀짝에 주겠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수를 홀수에 줄 거냐 짝수에 줄 거냐 하는 건데 얘가 작은 수 3개랑 큰 수 3개를 더해가지고 얘가 8이고 요놈이 19야. 그 차이가 얼마가 됐어? 11 차이가 됐어. 오케이. 11 차이가 됐다는 소리는 일단 11은 되겠지. 그럼 이 수랑 이 수를 홀수에 주고 짝수에 주고 홀수에 주겠다 이 말이 된 거야. 또 12 배수는 차이가 11인데 0도 있을 수는 있겠네. 0이 가능한 것은 홀. 선생님 홀수를 세는 이유는 홀수가 3개면 같을 수가 없어요. 홀수가 3개면 같을 수가 없어. 홀수가 항상 4개여야지 같을 수가 있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딱 한 가지. 그래서 일단은 이 그룹을 홀수 자리에 줄 거냐 짝수 자리에 줄 거냐 두 가지. 그 다음에 나열. 이되니? 이 그룹을 나눴어. 1, 3, 4랑 5, 6, 8밖에 없다고. 두 그룹을 홀수 자리에 줄 거냐 짝수 자리에 줄 거냐. 3팩. 이해됩니까? 이해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넘어갈게요.